매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애, 결혼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부부일 때 유튜브를 시작해서 어느새 이제 또 7년차 유튜버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저의 절친 경수가 항상 영상에 등장하다 보니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질문, 연애 시절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들 이런 질문도 또 종종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고 제가 그 6년 전에 2018년도 Q&A 영상에서도 뭐 결혼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답한 적이 있어서 중복 대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하지만 2024년 버전으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만 좀 더 딥하게 대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서로 기본 정보가 궁금해요. 일단 저희 둘의 나이 차는 1살 차인데요. 굳이 따지자면 경수가 빠른 년생이라서 저랑 태어난 연도는 같은데 친구들은 다 저보다 1살 위의 사람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빠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냥 이름으로 부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MBTI는 경수는 ENTP, 저는 INTP입니다. 그리고 혈액형, 경수는 B형, 저는 O형입니다. 연애를 시작한 거는 저는 27살 때, 경수는 28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한 2, 3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제가 30살, 경수가 31살 딱 되던 해 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중간에 뭐 헤어지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2010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결혼 8년 차네요. 그 결혼을 하게 된 과정을 아주 짤막하게 말을 해보자면 연애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제가 오빠한테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오빠는 결혼 생각 없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나 혼자 너무 앞서갔나 보다 하고 뭐 이제 다시 하던 연애를 이어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1년쯤 더 지났나? 그때 이제 경수가 결혼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너무 옛날이라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모님이랑 한번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Q&A를 좀 시작해볼게요. 진짜 제일 많았던 질문은 결혼 계기였습니다. 이 사람이다 하고 느낌이 왔느냐, 어떤 걸 보고 결정적으로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느냐 등등 다양한 문장으로 하지만 하나의 질문, 결혼 계기 이걸 물어봐 주셨는데 뭔가 이 사람이다 하는 건 없었고요. 뭔가 결정적 계기 이런 것도 딱히 없었어요. 약간 저는 그게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빡 이렇게 느낌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약간 스며들듯이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과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과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됐느냐? 그냥 뭐 저는 얘랑 딱히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둘이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나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이런 얘기는 커플이라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나눴을 때 서로 겹치거나 또 서로 동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오빠 만약에 나랑 결혼을 하면 돈 관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스몰 웨딩도 재밌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 부모님한테는 매달 용돈 드리는 타입이야? 나중에 아내가 다 때려치우고 유학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의견이 다 일치하면은 뭐 더없이 좋겠지만 설사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대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동의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면 내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특히 결혼식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이런 게 매우 비슷해서 결혼식 얘기할 때 특히 즐거웠던 기억이 나고 또 결혼하고 나서 각자의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또 각자의 부모님 성향은 어떤지 형제 관계는 어떤지 그런 대화도 엄청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경수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들 일상이 바쁘셔가지고 뭐 자식들 일에는 크게 관여 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자식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 하면은 그래라 하는 분들인 거를 이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결혼해서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많이 자주 하게 되다 보니까 둘 다 되게 자연스럽게 같이 살아볼까? 살아보고 영 별로면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 얘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이제 저도 경수도 살던 집에서 이사해야 되는 시기가 겹치게 되면서 그래 잘됐다 그러면 한번 같이 살아보자 해가지고 집도 같이 구하러 다니고 해서 월세 아파트에 자취살림을 합치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아빠에게 동거 사실을 뭐 굳이 말하지는 않았고요. 경수의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저희 같이 살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잘 됐네, 둘이 같이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같이 살아보니까 더 재밌고 싸울 일도 없고 거슬리는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먼지, 봉지, 휴지 이렇게 3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렇게 서서히 봉지는 경수만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오빠랑 연애할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고 핫플레이스 구경 가고 뮤지컬 보고 집에서 또 맛있는 거 해먹고 드라마 같이 보고 고양이 같이 돌보고 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막 헤어지기 아쉽고 막 그랬던 게 남친이랑 떨어지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놀고 떠드는 게 너무 재밌어서 헤어지기 싫은 그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같이 살게 된 게 이거의 연장선이 됐달까? 그렇게 1년을 재밌게 문제없이 살고 이대로 우리 살아도 괜찮겠다 해서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싸움 관련 질문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싸우지는 않는지, 싸운다면 화해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었는데 저희는 10년간 같이 지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은 없습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반응을 제가 정말 많이 듣는데 옛날에 저라도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커플이 안 싸울 수가 있어? 안 싸우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예전에 연애하면서 많이 싸워봤던 그때의 저라면 싸우지 않는 연애를 경험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싸우지 않는 연애는 가능하다. 그리고 꽤 이상적이다. 싸우지 않는 커플이 은근 있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사실 뭐 싸우지 않는 커플은 어디 가서 뭐 이랬어 저랬어 자극적인 다툼 썰을 풀 일이 없기 때문에 티가 안 날 뿐이지 어디에선가 평화롭게 연애를 하고 있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싸우지 않는 것인가?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전연애, 전전 연애에서 굉장히 많이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싸울 일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서로에게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가 알아서 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경수가 늘 제 의견에 따라주기 때문에 라고 결론을 스스로 내려봤습니다. 경수는 둔감력이 되게 높고 꽤 중립 같은 사람이어서 제가 이거 해볼까 하면 그래, 저거 해볼까 하면 그래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예전의 연애를 좀 떠올려 보자면 저는 연애할 때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남자친구한테 바라는 것도 많았고 상대만 고치기를 바라고 나는 고치지 않는 그런 남자친구를 존중하지 않는 연애를 해왔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많이 싸웠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제 인성의 밑바닥까지 보는 그런 경험도 해봤답니다. 막 이런 쓸데없는 걸 많이 바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디까지 나를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같은 말이라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다, 인생을 좀 더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막 이런 적도 있어요. 그 남친이, 예전 남친 얘기입니다. 남친이 본가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토요일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일요일에 저를 만나기로 했었어요. 근데 본가에서 하루를 더 자고 오게 돼가지고 저와의 약속이 이제 취소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엄청 서운해하고 삐졌었어요. 아니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루 더 있다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나랑은 나중에 만나도 되는 거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은 확실히 저는 너무 나만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미성숙한 애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어렸으니까 그랬을까요? 나나 잘하지 뭘 그렇게 바랬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 혼자 바래놓고 상대가 그렇게 해주지 않거나 뭐 고쳐주지 않았을 때 저는 이제 왜 그것도 못 해주냐, 우리를 위해서 왜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되게 막 섭섭했었고, 그게 이제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또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왜 우리가 친구한테는 이렇게 뭐 어떤 단점을 고쳐주길 바란다거나 다른 친구처럼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거나 잘 그러진 않잖아요. 그 친구가 뭐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그 사람 자체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남친한테는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유독 더 바라는 게 많았는지. 우리가 연인, 배우자한테는 뭔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연인이랑 친구
는 그 존재의 느낌 자체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이것도 사실 인간관계인 거고 완벽하게 막 둘이 안 맞는 거 막 고쳐가면서 딱 들어맞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짜 또 하나의 친구처럼 그 사람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걸 저는 여러 번의 연애를 거치다가 경수랑 만나면서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이 사람 완벽해 나랑 너무 잘 맞아 이런 거는 아니었겠죠? 잘 맞는 부분도 물론 많고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은 뭐 김경수는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경수랑 연애하면서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경수랑 많은 대화를 해보고 또 내가 예전에는 그랬거든 하는 썰도 막 풀고 그러면서 예전에 그 싸움들, 갈등들에서 겪었던 그 서운함이라는 것은 바랬던 사람이 감내해야 될 감정이고 가만히 있던 상대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도 많이 깨닫고 경수랑 만나면서 제가 전 남친들과의 연애 또 반성을 많이 했죠. 물론 이제 서로에게 바라는 거는 없지만 그 기저에는 경수도 저도 알아서 잘했다는 게 깔려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술자리를 가더라도 연락이 안 되는 순간이 없게 한다거나 연락을 못 할 것 같으면 미리 말을 해준다거나 주말에 데이트도 좋지만 오늘은 좀 내가 쉬고 싶을 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서로 오케이 하고 그런 거에 대해 존중해주고 서로가 싫어할 만한 행동? 그런 게 없게끔 알아서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긴 시간 동안 탄탄하게 쌓이고 거기서 이제 연애 속 여유라는 게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연애에서 여유가 생기면 신뢰가 더 단단해지거든요. 연애할 때 느끼는 그런 사랑을 넘어서는 완전한 신뢰가 바탕이 된 그런 감정이라면 결혼도 꽤 괜찮은 일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저 혼자 생각해서 이제 결혼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서로 터놓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만났나요?에 대한 질문도 아주 많았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 채널을 안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소개팅 어플로 만났습니다. 워낙 예전이라 그 앱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랑 나랑이라는 어플이었고요. 이제 서로의 사진이랑 간단한 프로필만 보고 이상형 월드컵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가서 최종 매칭이 되는 그런 서비스였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이제 지지고 볶고 했던 3년의 연애를 끝내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해보고 싶었던 차였는데 사실 이렇게 사회에 나오게 되면 소개팅 외에는 딱히 이렇게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소개팅 앱 한번 해보라고 꽤 재밌다고 추천을 해주길래 저도 한번 깔아봤고 실제로 앱으로 여러 명의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경수랑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어플로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어플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어쩌다 하시게 됐는지 앱으로 사람 만나는 거를 추천하시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주변에도 소개팅 앱 되게 많이 추천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또 소개팅 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소개팅 앱을 막 적극적으로 사용해보는 그런 주변인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위험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상한 놈 만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그런 설레임? 궁금증이 더 컸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어플을 썼었어요. 또 저는 이상한 놈은 알아볼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뭐 이상한 사람?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뭐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최종 매칭 되고 나서 뭐 카톡이나 메시지 같은 걸로 이렇게 대화 좀만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걸러져요. 뭐 최종 매칭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랑 막 연락처 주고받고 바로 만나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제 최종 매칭이 되면 앱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뭐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연락처가 좀 그러면은 그냥 카톡 아이디 정도 이런 거 주고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며칠간 뭐 톡도 해보고 통화도 해보고 하면서 이 사람 나쁘지 않은데 대화도 좀 통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얼굴 보고 얘기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트인 공간 뭐 카페 같은 곳 이런 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사람 불순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불순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이 기나긴 빌드업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빨리 만나자고 난리라고 초반부터 그런 사람 빨리빨리 걸러내면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어플을 통해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났던 사람이 뭐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뭐 이제 약간 애매한 사람이 한 명 있긴 했는데 그 사람 빼고는 모두 새로운 사랑을 찾는 그런 정상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뭐 불순한 목적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새로운 사람 그냥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훨씬 많고 불순한 놈은 대화하면서 걸러내라
그게 제 의견입니다. 또 이어지는 질문으로 저도 소개팅 앱으로 남친을 만났는데 부모님께서 물어볼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궁금해요. 그냥 뭐 어플이라고까지는 안 했고 소개받았다고 했죠. 이제 어플이 주선자니까 소개팅 맞잖아요. 근데 뭐 소개팅 앱에서 만난 걸 숨기고 싶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아빠가 소개팅 앱 이런 게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뭐 대답을 뭐 여차저차 해서 만났지 이렇게 말해도 아빠는 뭐 이렇게 캐묻는 스타일은 또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이제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모님이 이제 그런 거를 뭐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이다 이렇다면은 저는 뭐 적당히 거짓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부모님께 언제나 솔직한 딸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선의의 거짓말도 정말 자주 하고요. 안 물어본 건 뭐 굳이 말 안 하고 말 아낄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굳이 뭐 부모님께 자초지종 다 말해봐야 걱정 만들고 잔소리만 듣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의 첫인상 궁금해요. 이거는 경수를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의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첫인상? 근데 응. 성의 있게 말해주세요. 성의 있게 첫인상 명동에서 만났어. 맞아, 명동에서 만났어. 그때 이제 저희가 이미 통화랑 연락을 계속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응.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실물을 만나는 날이었죠. 커피빈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 내가? 응. 유리창 너머에서 이렇게 알짱거리고 있었거든? 유리창 넘어? 내가 안에 있고 너가 커피숍 유리창 너머. 기억 왜곡하지만 너 밖에 있었어. 밖에 서 있었어. 그런가? 이미 보셨죠? 여러분 별로 기억을 못해요 지금. 어떻게든 성의 있게 대답해보려고 왜곡된 일을 어떻게 알아? 우리 아빠랑 똑같으니까. 모른다. 다시 저를 이야기를 하면 나 오지 않아 말이야. 아 그래, 내가 사진이랑 아마 많이 달랐을 거야. 내가 그때 포토샵을 좀 많이 하던 때라서 얼굴이 달랐을 텐데 실망하지 않았어? 당연히 다르게 생겼겠지 하고 봤지. 똑같겠냐? 응, 당연히 감안하고 나갔지. 하는데 그냥 사진보다 좀 못생긴 뉘앙스가 있어. 저의 경수 첫인상은 얘는 그래도 사진이랑 비슷했어요. 이미지는 좀 많이 달랐는데 사진이랑 그래도 비슷했던 것 같고 키가 크고 호리호리해가지고 그냥 외모적으로는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미 저희가 막 통화도 자주 하고 이러면서 말도 트고 되게 편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만났을 때도 마치 무슨 어제 만난 사람 마냥 왔어?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저도 더 편하게 그냥 드디어 만났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날 첫 만남인데도 막 둘이 입 터져가지고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명동에서 청량리역까지 그 먼 길을 걸으면서 계속 수다를 떨었었거든요. 대화가 굉장히 재밌었던 첫인상? 누가 먼저 고백하셨나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소개팅 어플러 또 인만추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대를 이성적으로 딱 보고 만남을 시작했었고 또 뭐 밀당 같은 것도 없이 엄청 자연스럽게 서로 그냥 당연하게 그린라이트 주고받고 하다가 우리 사귈까? 이런 말도 없이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자기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손도 막 잡고 사귀나 보다 하고 그렇게 물 흐르듯이 연애를 시작했었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오늘부터 1일 막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기념일 정하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냥 대충 9월쯤부터 사귀었으니까 9월 1일을 기념일로 하자 뭐 그랬던 기억도 나네요. 뿌지님도 고양이를 처음부터 좋아하셨나요? 막 좋아하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닌데 아까도 말했지만 경수는 둔감력이 높고 되게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고양이 괜찮겠냐 하고 물어봤을 때 한번 키워보지 뭐 이 정도 대답이었어요. 같이 살면서도 그냥 무난하게 적응을 해버리더라고요. 연애할 때 여행 많이 다니셨나요? 네, 여행 꽤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제주도부터 해서 뉴욕, 유럽, 일본, 몽골 이런 해외여행도 많이 갔었고 근데 확실히 여행, 특히 뭐 장거리, 장기간 여행 이런 거는 연인과 함께 다녀와 보는 거는 필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데이트할 때와는 다르게 며칠 내내 뭐 길게는 몇 주간 계속 붙어있으면서 몰랐던 면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뭔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사람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또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확실히 더 끈끈해지고 편해지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연애할 때는 둘 다 이제 또 빠듯한 직장인이었어가지고 최저가 항공권 막 찾아가지고 에어차이나 경유 시간 엄청 긴 거 막 이런 거 찾아다니고 호텔도 사치다 제일 저렴한 한인민박 이런 거 막 찾아가지고 여행 비용을 엄청 열심히 아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씀씀이라던가 돈을 쓸 때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그런 것도 서로 많이 알게 됐고 또 몽골 여행 할 때 또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거든요. 워낙 오지 여행이었고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극한의 상황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막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우산으로 가리고 용변
장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저는 뭐 별 군말 없이 우산으로 가리고 소변 잘 보고 뭐 그런 까탈스럽지 않은 모습? 그런 게 또 경수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내내 또 씻을 수 없는 상황도 오거든요. 근데 뭐 서로 씻든 안 씻든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또 훨씬 편해지고 얘랑 살면 피곤하진 않겠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죠. 그리고 권태기 같은 거는 없으셨는지. 권태기는 딱히 없었어요. 물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경수 이전의 연애에서는 저도 권태기 같은 거 되게 많이 겪어봤었고 친구들한테 가서 막 야, 나 권태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지? 이런 고민도 털어놓고 그랬던 사람인데 경수와의 연애가 다른 연애랑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연애가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처음 만날 때 연애 초반에도 뭐 설레임이나 긴장감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사랑이 맞나? 연애의 감정이 맞나? 혼자 막 의심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경수가 아시다시피 워낙 솔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뭐 밀당 같은 것도 당연히 안 했고 그래서 그런지 그 연애 초반의 긴장이라든지 불신? 의심? 이런 거 없이 서로에게 되게 솔직했고 매일매일 기분 좋게 만나면서 빠르게 마음도 편해지고 그만큼 연애 기간 내내 안정적으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설레고 그랬던 기간이 있긴 했지만은 굉장히 짧았고 그래서 그런지 권태기도 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권태기라는 것은 내가 이제 슬슬 콩깍지도 벗겨지고 뭔가 특별하지 않은 것 같고 너무나 평범하고 루틴하고 재미없다고 느껴질 때 오는 거잖아요. 전 이미 그 상황이 일찍 왔는데 그게 재미가 없지 않고 같이 놀고 떠들고 하는 게 재밌었기 때문에 권태 같은 건 느낄 틈이 없었다. 저는 지금도 경수랑 노는 게 제일 편하고 재밌답니다. 연애할 때 매일 연락 자주 하셨나요? 네, 저희는 둘 다 연애할 때 연락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자주가 아니고 진짜 하루 종일 연락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연애할 때만큼 막 그러진 않지만 지금도 서로가 무얼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답니다. 아직도 설레시나요? 아니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감정은 연애 초반에나 잠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서로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설레는 감정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설레임, 두근거림 그런 로맨틱한 감정은 언젠가는 사라질 감정들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혼에 회의가 있던 사람인데 이제 경수랑 만나면서 그런 로맨틱한 감정들은 되게 잠깐이고 안정감과 편안함이 연애에 있어서는 진짜 감정이구나. 그래서 제가 가졌던 그런 의문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설레임이라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긴장감,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긴장하거나 그런 거는 초반에나 반짝 하고 말고 싶어요. 결혼은 서로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정말 돈이 많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남친이 맨날 돈 모으자고 해서 네,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이 살자고 해서 이제 월세 아파트로 시작해서 보증금 같이 반반 내고 각자 번 걸로 월세랑 공과금 같이 내고 또 각자 갖고 있던 자취살림 합쳐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서 살았거든요. 막 번듯한 새 신혼집 뭐 이런 거에 대한 욕구는 별로 없기도 했고 둘 다 뭐 원래 자취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자취 같이 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죠. 웨딩 사진도 뭐 셀프 스튜디오 빌려서 뭐 여행 가서 친구들이랑 가볍게 찍어서 해결했고 결혼식 날 메이크업은 웨딩샵 말고 일반 메이크업샵 가가지고 저 9만원, 경수 3만원에 해결을 했었고 웨딩 드레스도 뭐 좋은 거, 특별한 거 입어봤자 아무도 못 알아본다 한 표였던 사람이라서 그냥 인터넷에 드레스 대여하는 곳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15만원 주고 대여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경수 수트가 더 비쌌어요. 드레스랑 다르게 정장은 막 결혼식 아니어도 두고두고 입을 수가 있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입을 거 생각해서 경수 수트는 37만원 주고 맞춤 정장으로 했었죠. 아무튼 결혼식은 둘이 250만 원인가 그렇게 합쳐가지고 500만 원에 해결을 했고 또 신혼여행은 축의금 모은 거 보태가지고 그렇게 갔다 왔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아이슬란드로 갔다 왔었죠. 둘이 이제 아이슬란드 여행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컸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된 거 신혼여행을 핑계로 우리 아이슬란드로 가보자 해서 갔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결혼식 비용은 본인들이 아끼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남들 하듯이 남들 해야 하는 건 그래도 해야지 뭐 번듯한 신혼집은 있어야지 이렇게 가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끼고 싶은 거 투자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딱 주관 있게 결정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셨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또 그 스몰 웨딩에 대한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캡처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더라도 각자 불만이나 서운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풀어가세요? 사실 딱히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서운한 일 같은 거는 잘 없는데 그냥 뭐 사소한 거라도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 뭐 잔소리 할 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웬만하면 뭐 그냥 말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신발장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벗고 나서 그러면은 신발 좀 넣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요. 될 때까지 신발 좀 넣어주세요 똑같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안 고쳐지면 이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두 분 돈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각자 회사 다닐 때는 이제 공통계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뭐 월세, 주거비용, 데이트비용, 식비 같은 거 썼었고 돈 관리도 그렇게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사업도 같이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네 돈 내 돈 구분 없이 지금은 모두 경수가 관리를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경수는 경제 덕후잖아요. 돈 관리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겠죠? 어차피 또 거의 같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쓰는 돈이 더 많아가지고 한 명이 그냥 관리하고 저는 믿고 맡기고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결혼이란 뭘까요? 저는 룸메이트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낭만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현실입니다, 이게. 어쨌든 배우자는 오랜 시간, 정말 몇십 년을 같이 살 사람이고 일상을 같이 하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같이 재밌게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다툼도 그렇고 뭐 서로의 가족에 대한 생각, 자녀 문제 등등 갈등 상황? 당연히 생길 수 있죠. 단 그거를 같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님은 원래 결혼주의자셨나요? 저는 딱히 그런 주관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하겠지? 뭐 이 정도? 하지만 확실한 건 경수랑은 딱히 결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서 결혼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경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수도 결혼 생각이 딱히 없었던 사람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두 분 만나시기 전에는 연애 몇 번 해보셨나요? 저는 한 번, 두 번, 한 7번 정도 해본 것 같고 경수는 저보다 더 많이 해봤습니다. 연애와 결혼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연애할 때는 연인이었고 연애 관계가 오래됐을 때는 이제 친구 같은 사이였고 결혼한 이후로는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가족 관계가 된 지금이 연애 때보다 더 좋아요. 두 분 각자 집에 각자 잘하자고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혹시 양가에서 서운해하지는 않으셨나요? 네, 다행히 아까 말했듯이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면 됐지 하는 마인드이시기도 하고 오히려 며느리가 사위가 뭐 불편해하진 않을지 그걸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라 뭐 저희 행동에 대해서 뭐라 한마디 하신다거나 그런 건 잘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저희의 근황이 궁금하시면은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그냥 보시더라고요. 아빠도 제 근황을 영상으로 알던데요. 정확히는 영상이 아니라 영상 썸네일로. 또 영상은 잘 안 본대요.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피곤해가지고 영상 다 못 보겠대요.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영상에서 경수가 다리 다친 게 나았다? 그때서야 이제 어머님이 경수한테 전화해가지고 다리는 어쩌다 다쳤어? 조심해. 이 정도? 경수가 왜 이렇게 쿨한 사람인가 했더니 어머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서로서로 내 선에서 잔소리를 커트하는 그런 센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뭐 아빠가 김서방 언제 거제 온다 쿠노 라든지 아니면 아빠도 아닌 고모들이 김서방 왜 거제 안 오냐 막 이런 말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제가 다음에 데리고 올게 대충 적당히 제 선에서 그냥 커트해버리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대체 어디서 찾죠? 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하지만 역시나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진리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뭐가 맞고 아닌지 판단을 할 줄 알게 되고 그럼 이 사람이랑 연애해도 괜찮겠다, 결혼해도 괜찮겠다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아, 이 사람이랑은 헤어져야겠다. 계속 만남을 이어봐야겠다, 결혼해야겠다 결단도 딱 내릴 줄 알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끼리끼리는 과학이라는 말을 제가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 보는 눈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좋은 사람이냐?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긴 합니다.
이렇게 하여 연애, 결혼, Q&A 영상을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건 저라는 사람의 하나의 의견 정도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넓은 아량으로 이 독특한 생각들을 또 봐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경수랑 고양이들이랑 지금처럼 편안하게 재밌게 안정적으로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드리가 카메라 앞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또 자기도 하면서 촬영하는 내내 저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의 얘기 재밌게 들었니, 오늘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